네,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입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인데요. 시장이 변동성에 이어졌던 증시인데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리서치실 곽병열 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약세장인 거는 분명하고 앞에 코너에서도 앞으로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 아니다 의견이 조금 분분했는데 우리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분명한 거는 어쨌든 지금 하락을 초래했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지금 의미 있게 지금 당장 꺾이기는 네. 여러 여건들이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저희들도 처음 경험해 본 게 미국이 지금 8%대 인플레이션이 있는 국면을 네. 사실 전 세계가 지금 겪어본 게 지난 78년도 이후에 이제 지금 처음 겪어보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들 다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은 인플레가 있는 국면들을 우리가 그 금융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가장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또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지금 USDT 같은 경우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또 제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려면 어쨌든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반기 중에는 이런 위험들을 좀 내재화됐던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좀 체감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하단선을 지지를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참고를 해보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미국 주식 가이드 종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비자 되겠습니다. 알고 보면 ESG 수혜주라고 하셨는데 비자 하면은 신용카드가 떠오르는데 왜 ESG일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비자 기업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도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렸으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좋고 그리고 지금은 나스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좀 다우지수라든지 네. 그래도 좀 대형주에 있는 종목들이 미국도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비자를 좀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이제 빠지긴 했지만 원화 기준으로 보면 그 528조 원이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제 406조 원이니까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큰 미국의 대표적인 다우존스 30 구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잘 아시는 거대로 신용카드 1위 업체고 마켓 셰어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마스터카드가 한 25% 차지하니까 마스터카드의 한 2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 비중만 놓고 보면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처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두 개 합산하게 되면 한 7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지불하는 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수익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네. 그 관련돼 있는 가치사슬 쪽에서 또 서비스 관련돼 있는 수수료를 또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또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주당 순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2% 증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익폭이 대단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이 17% 주당 순이익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작년보다 이익 증가율이 좀 못한 기업들은 공격당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인플레 시대에 잘 대응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들이 우려를 가지기 쉬운데 비자는 또 거기에서도 조금만 동떨어져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악재에서부터 벗어나서 작년보다도 이익 증가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25.7배인데 S&P 500 전체가 17배니까 당연히 시장 전체보다는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 지난 5년 평균이 거의 한 29배에서 30배 거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도 한 5년 평균 수준보다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에게 비중 확대 등급까지 매기기도 했는데 이 이유가 전자상거래나 해외여행 확대 수혜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리오프닝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리오프닝 그리고 인플레가 지금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될 수 있는 네. 말들일 텐데요. 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뭐 해외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백화점을 가든 전부 카드로 그쵸.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이 됐을 때는 무슨 백화점이라든지 여행주만 좋은 것들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신용카드로 우리가 소비를 하기 네. 때문에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비자를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이렇게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65% 수준이니까 네. 사실은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영업이익으로 간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인플레와 관련돼서 뭐 피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매출 원가가 너무 비싸다든지, 네. 그러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무슨 원재료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비자는 거기서 굉장히 동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매출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전부 이익으로 꽂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도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분들도 저희들이 차별화되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워낙 불안하니까 네. 과연 이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가이던스가 또 중요하죠. 예, 비자는 어쨌든 8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자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네. 애널리스트들 전망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낮아가지고 아. 실제 실적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네요. 예, 맞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지난 분기,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3.4%,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9.7% 네. 컨센서스를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굉장히 시장이랑도 소통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매력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5년 평균보다 지금 현재 PER이 싸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게 사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는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주주들에게 신뢰를 많이 얻을 수가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런데 비자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만 그냥 보시면 0.71%니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바이백 일드라고 자사주 매입 수익률까지 포함하게 되면 주주 환원율이 거의 한 3.5% 정도 되거든요. 네. 3.5% 정도 주주 환원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크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안전마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기서 주가가 뭐 한 3.5% 빠지더라도 주주 환원율로 그래도 만회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불안할 때는 이렇게 주주 환원율 내지는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해외 여행도 불가했는데 8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비자가 왜 ESG 수혜주일지가 또 궁금한데 관련한 포인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ESG를 전 세계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가장 이제 공신력 높은 기관이 MSCI입니다. 네. 근데 이제 MSCI에서 비자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줄곧 A 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높은 등급을 줄곧 뭐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비자가 잘했던 게 ESG 측면에서 보자면 S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하는 그 측면에서 보자면 코로나19 시대에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또 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ESG 등급 매길 때 굉장히 좀 높게 쳐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는 스위스 넥스트 그랜드 프로그램이라고 그 미국 6개 주요 도시 그 흑인 여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코칭 또 멤버십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흑인 여성들 CEO들에게 어떤 그 경영의 연속성들을 좀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미국의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인종이라든지 성별
불균형을 좀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목소리도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열려 있는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모델이 그 ROESG라고 하는 네. ROE와 ESG를 동시에 합친 고려하는 건가요? 그런 모델을 봤더니 미국의 전체 기업들 중에서 한 4위 정도 랭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ESG 등급을 나타내 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그럴 때는 착한 기업들이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기업, ESG를 추종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인덱스 자금들이 또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어려울 때는 우리가 착한 친구들한테 조금 더 의존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 또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자는 또 거기에도 또 부합되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좀 저희들이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뭐 사야 될까 이제 고민하신다고 네. 보면 이렇게 뭐 ESG 등급도 좋고 주주 환원율도 좋고 그리고 기업이 뭐 한 8분기 연속 그래도 시장의 기대를 계속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 있는 비자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호한 실적에도 사실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 낙폭이 좀 컸던 기업인데 예. 그럼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근데 뭐 비자는 사실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고점 대비해서 한 네. 15% 정도 빠졌으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많이 안 예. 빠졌네요. 나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사실은 비자보다는 더 한 2배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니까 비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한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자의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의 저점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거보다 한 높은 편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은 긴 한목에서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게 뭐 분명하고 더군다나 인플레라든지 그리고 뭐 이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시청자분의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예. 비자가 암호화폐 보상이 들어간 제휴 카드를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비자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근데 뭐 비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네. 아.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비자가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러시아 네. 또 비중이 또 있어요. 아. 러시아에 있는 매출 비중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 이제 여러 가지 제재 나타나면서 비자가 굉장히 피해 입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메이크업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런 영향들이 아주 이익을 갉아먹는데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결제 서비스 시장의 선두주자인 비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SG 수혜주로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주 가이드 함께 하신 분은요.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실 곽병현 이사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